안녕하세요. 나비정블리의 선한 영향력 TV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선생님들께 책을 한 권 소개해 줄까 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요즘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맞이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 유아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더 강화되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럼 그동안 내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못 운영한 건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뭐였고, 그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말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더 고찰해보고 싶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이 책이 선생님들한테 그런 고민에 대해서 답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책은 제목부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놀이하는 유아, 호모 루덴스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놀이와 자유, 놀이와 사회성, 놀이와 창조성, 놀이와 몰입,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지금 2번째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놀이란 정말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이런 선이 잡혀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선생님들에게 놀이 중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장 놀이와 자유입니다. 이 장에서는 아동기의 출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까지는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이라고 보고 아동기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발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17세기 이르러서 아동기가 조명되고 그에 따라서 놀이의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점, 그러면 애들이 놀이를 할 때 교사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개입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방해받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교사의 개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입해도 되고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입했을 때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아이들의 놀이를 진짜 놀이로 만들 수 있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아주 우리가 궁금해하던 점이 나와요. 그럼 과연 우리가 놀이에서 유아들이 놀이할 때 개입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놀이에 개입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사의 개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어떻게 개입하느냐, 유아의 놀이를 진짜 놀이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놀이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그렇죠, 재미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엔요? 그렇죠, 자발성이에요. 자유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그 놀이를 계속 하고자 하는 자유, 자발성, 주도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자유놀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면서 그 자유 안에서 스스로 통제를 또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친구와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규칙, 약속을 지켜가면서 놀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른이나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는 그 놀이 상황에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 의한
자발적인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해외에서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설계할 때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 그리고 또 7월 첫 번째 주 일요일을 플레이데이, 놀이날로 정해서 자유롭게 놀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설계할 외국 사례처럼 놀이터를 설계할 때처럼 우리 반 교실, 우리 반 영역을 자유선택 활동 영역을, 자유놀이 영역을, 그런 영역들을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쌓기 영역을 너무 좋아해 하면 각 영역을 6개의 영역을 n분의 1로 교실을 할당하는 게 아니고 쌓기 영역을 2분의 1, 절반 정도 차지하게 한다든지, 우리 아이들은 역할 영역을 너무 좋아해. 그렇다면 어느 한 공간을 역할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만 구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의논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유치원에서는 매주 놀이데이, 자유놀이데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아이들을 하고 싶었던 놀이를 마음껏 해보는 날을 지정해서 그 놀이를 심화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실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2장 놀이와 사회성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일찍 온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가 없어서 심심해요. 또는 우리가 재량 휴업일이나 또 긴급 돌봄을 했을 때도 친구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안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혼자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놀이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장에서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어요. 94페이지에 보면 팔찌 만들기 실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팔찌 만들기를 4명의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잘했다 하고 총 10개의 사탕을 줬어요. 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나누어서 가져라.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10개의 사탕은 4명의 아이들한테 어때요? 공정하게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죠. 4명의 아이들한테 2개씩 주면 또 2개가 남고, 3개씩 나누어 주면 또 2개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평하게 개수를 나눌 수는 없어요. 어느 누가 많이 갖거나 어느 누가 적게 갖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께 이야기를 해서 나눠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너는 팔찌 만들기를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 너가 많이 가져라. 아니면 또 완성하지 않고 조금 만들다가 가버렸는데도 그 아이한테 사탕을 줄 것인지, 그리고 나이가 어린 동생들한테도 사탕을 줄 것인지, 여기에 많이 기여한 사람한테 줄 것인지, 이렇게 서로 막 의논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연구자는 아이들은 자기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때 도덕적 추론 능력이 향상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화책에 나온 사례로 우리가 토의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기 애니메이션 자료를 가지고 토의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실에서 직접 일어난 그 현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가장 잘 집중하고 해결 방안도 잘 모색을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놀이를 잘하는 유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놀이를 잘하는 것은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규칙을 잘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도 하는 유아. 그러나 그럴 때 갈등을 해결할 때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유아. 그런 유아가 진정으로 놀이를 잘하는 유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